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촌놈들의 이야기를 구성지게 풀어낸 윤석원 단편소설 쑥맥입니다. 58년 개띠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이 때는 거개가 소위 말하는 촌놈들이 많을 듯도 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임을 떠나 고향 떠나 살던 동창들의 모임은 정겹기만 하지요. 다만 낭독상의 표현 미숙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찬란한 룡대중학교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교다. 나이도 불문 때와 장소도 없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문 누구나 꼭 그렇게 힘주어 모교를 소개했다. 큰 용과 용대가리 중 뭘 더 선호했는지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나 하여튼지 자나깨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한결같았다. 뭔 허풍이고 개 뻥이냐 따져도 어림없고 어쩔 수 없다 했다. 언제부터 누가 먼저 그랬는지 알 수도 없었다. 하여간 졸업생 모두는 흑룡이든 백룡이든 청룡이든 승천하는 용처럼 되라는 염원이 그냥저냥 전통으로 전해졌으리라. 덕분인지 이름만으로도 알만한 훌륭하고 또 출중한 선후배들도 다방면에 여럿 있다. 도시의 명문 학교들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 아무튼 그들 모교는 잘나도 목살군 심두면 죽수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인구 절벽을 일찌감치 극복할 수 없었기에 몇 해 전 폐교가 되었고 군 소재지 학교로 통합되었다. 오늘은 27회 재경 모임이 있는 날이다. 한때 60여 명 넘게 참석하기도 해서 열정이 넘쳤다. 그리고 더 잘 나갈 때는 재경 총동문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힘을 과시했지만 오늘은 23이 모였다. 이만하면 그래도 그 열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들만의 자긍심이요 증표였다. 몇 놈이 늦게라도 참석한다고 설레발이지만 나타나 봐야 알 일이고 여자는 달랑 둘 나왔다. 졸업 당시 5학급 중 여학생은 한 반이었다. 지역적 특성도 조금 있었겠고 복잡한 생각 아니라도 여러 불균형한 모습에서 비롯된 시절의 결과물이었으리라. 그래서 그랬는지 여자 동창들 존재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고 총동문회도 여성 참여는 귀했다. 무엇보다 오늘 참석자가 적은 이유는 그 뜬금없던 코로나19 여파가 크다. 나라 안팎으로 무섭게 감염되고 사망자가 늘어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공포였다. 나라마다 방역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한 고비를 넘은 것 같다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했는데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탓도 있으리라. 그들 스스로가 그새 어느새 라는 말을 편안하게 나불대고 있고 또 그럴 것이 이제는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했어도 어차피 노인으로 포함되었으며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해 만에 노인 나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등등의 중심에 선 그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8년 개띠 그들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서둘러 소풍 끝내고 돌아간 놈들도 여럿 있다. 일찍 도착해 몇 순배가 돌았는지 벌써 거나해진 놈들이 저 안쪽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썩하다. 내 집처럼 편안하라고 또 동창들을 위해서 통 크게 저녁 장사도 접었단다. 요강인지 호강인지 모처럼 대접받는 기분 오랜만일 것이다. 하여튼 할 말도 많을 터였다. 공식적으로 딱 3년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썩 괜찮은 친구였고 검은 호랑이처럼 살고자 했던 죽는 날까지 모임의 회장을 할 것 같았던 공달수가 이민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던 때문이기도 했다. 그냥 웃자고 했던 말인데 공교롭게도 달수는 소원대로 죽을 때까지 회장 자리를 지켰던 셈이다. 오늘 급하게 모임을 주선한 이유도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해서다. 뭐 그리 대단한 직이라고. 이미 두 놈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달수를 최고라 믿고 의지했으며 많은 것이 비슷했던 현 총무인 모병식이 벌써부터 회장 되겠다고 준비했었다. 그리고 또 한 명,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달수처럼 오래 버티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던 국가공무원직을 퇴직한 고봉만도 후보로 나왔다. 면소재지에 살았던 둘은 어려서부터 서로가 못난 놈이라 꼬집고 싸웠으며 오늘날까지도 들었다 놨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이다. 드디어 총무가 식당 출입구에서 마이크에 바람을 후후 넣었다. 우선 느닷없게 세상을 뜬 우리들 친구 공달수 회장의 명복을 한 번만 더 빌자며 술잔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잔을 들었지만 이건 또 뭐지? 하는 표정들이 많다. 그 막간을 이용해 오늘 논의하고 결정할 용건을 꺼냈다. 그리고 촌놈들이 서울에 올라와 개묘년 이 봄날까지 무탈하게 살았고 또 코로나를 잘 견디고 요렇게 참석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단다. 역사와 전통이 찬란한 룡대중학교 졸업생 우리는 사는 날까지 명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들 모임을 더 발전시키잔다. 공감하는 놈도 있고 소두가 너무 길다며 불평하는 놈도 있어서 총무 모병식 사설은 더 진행되지 않았다. 누군가 고복만도 한마디 하라 부추겼다. 기다렸다는 듯 복만이 일어나 역사와 전통 타령은 그만 우려먹고 우리도 실속을 차리잔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고 다음 모임 때 누가 또 빠지게 될지 알 수 없다. 회비도 현실화시키고 더 자주 만나서 자유롭게 놀아보잔다. 둘 다 옳은 말을 했는데 벌써부터 병식이 의견에 반대하는 놈도 있고 복만이 의견을 견제하는 놈도 있다. 지지와 견제만으로도 금세 분위기가 썰렁하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럼 노망 전조 증상들인가? 물론 민주국가에서 의견 조정이나 타협과 협력은 당연하다고 했다. 막무가내 몰아붙이는 게 문제지. 시작부터 놈들의 눈치코치가 뜨거워져 회장 선출 끝이 기대되는 바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식탁 한쪽은 병식을 또 한쪽은 복만을 좋아하는 놈들 끼리끼리 앉아있다. 서로 웃고 떠들고 있지만 속내를 숨기고 있는 꼴들이 꼴같잖게 그럴듯해 보인다. 요즘은 동문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모임에서도 감투를 서로 쓰지 않겠다고 난리들인데 참 별일인 것이다. 세상살이가 그렇듯 돌아보면 그 알량하고 말라 비틀어진 감투를 두고 늘 지랄 방정이었다. 그래서 바뀌고 또 지켜지기도 했듯이 동창 모임을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고 더 발전하고 변화도 했었을 터였다. 후보자들처럼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하는 모습과 달리 중간쯤에 앉은 박봉자와 마수님을 비롯한 몇 놈들은 귀를 봉창했는지 별 반응이 없다. 하지만 늘 중용을 지켜내는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당연한 이치였으리라. 술이 더 돌면서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지자 소리꾼 나창대가 일어났다. 세상사 다 이래저래 굴러가는 것이고 그 윗짝이나 그 밑짝이나 매일반이며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인데 뭐가 그리도 심각하냐며 손뼉을 짝짝 치면서 소리를 내지른다. 시방부터 쭉 가 놀아보더라고. 얼쑤.
사는 게 그럽디다야. 사람이 살다 본 게 다 그렇고 그럽디다. 쩐 있고 빽 있다고 하루 10끼 20끼 허천나게 퍼먹는 거 아니고 가방끈 질다고 다 유식헌 말씀하고 무식하다고 다 쌍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발버둥 침시로 오살나게 걸판지게 징하게 살아봤자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그들한께. 잘한다. 그러고 본게 1만 원 버는 놈이 10만 원 버는 놈 모르고 돈 10,000원이 제일인 줄 알고 살면은 그놈이 잘 사는 것입디다야. 이래도 저래도 내 꼴리는 대로 안 되는 시상. 그 시상을 원망하고 그 시상과 대급박 터지게 싸워봤자 만만한 나만 상처받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도로아미 답을 어쨌다고 그토록 버둥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맘 편하고 남 안 울리고 살면은 그놈이 잘 사는 놈이더란께. 얼씨구 잘하네. 욕심 그 욕심 그거 쪼까만 버리고 살면은 거기서부터가 행복인디 무엇이 그렇게 부러울 것이 많고 어째서 그토록 알고 싶은 것도 많을까이. 애 터지게 전생에 무엇을 그리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 지랄이었을까? 좋은 음식 많이 처먹었다고 머리빡 좋아지는 거 아니고 크나큰 방에서 잔다고 좋은 꿈 둘씩 셋씩 꾸는 것도 아니고 이심이가 용이 되는 것도 아닙디다야. 사람 사러 가는 것 거기서 거그고 남들도 다 그렇게 저렇게 살아들 가더란께요. 절시고 좋아. 우덜 인생인디 남 신경 쓰다 본게 내 인생이 개 같아집디다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살 때 잘난 사람이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친구가 저렇다면 저런 줄 알고 살 때가 참말로 좋은 때였는디 시방은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디다야. 언젠가부터 막걸리도 싫어지고 친구도 싫어집디다야. 술이 요만큼 올라오면 이놈 저놈 썩을 놈 죽일 놈 하면서 마냥 그냥 좋아했는디 시방은 왜 이따위로 사느냐고 이따위밖에 못 사냐고 서로를 괴롭힙디다야.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건지 아시오? 남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거짓말 아니더란께요. 어쨌거나 누구든 더 눈물 나게는 하지 말더란께. 얼씨구 좋고 고개 들어서 하늘 봤던 때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참말로 기쁘고 유쾌 상쾌 통쾌해서 웃어본 지가 언젠지 그런 시절이 있기는 했는지도 궁금해집디다야. 누가 뭔 숭한 일 있냐고 물어볼 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는디 어깨 쪽지가 저절로 축 처집디다야. 죄 없는 내 어깨가 대신 죄를 받고 있더란께요. 알수록 볼수록 복잡해지는 게 시상이었는디 내 무덤 내가 판다고 어려우니 다 알아지는 시상인디 미리 알려고 그지랄 방정이었지 뭐여. 제기를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딱 걸려버립디다야. 하여튼 알아야 할 것은 어째 그리도 많은지 토끼 눈처럼 뻘개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배우고 익혀가도 어째서 무장 더 모르겠는지 말이여. 환장하겠더라고. 무담시 멜겁시 내 살 남의 살까지 다 깎아먹고 살아왔더란께요. 지화자 좋다. 하여튼 그럽디다. 얼쑤. 시상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럽디다야. 왜 그렇게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또 지지리도 많았는지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이 다 죄였다는 걸 뼈마디가 사무치도록 일러주더란께요.
형사가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무서워하던 그때가 차라리 행복했습디다야. 우리 어매가 밥 먹고 어여 가자 그러면 어여가 어딘지도 모름서 맹물에 마른 밥 꿀떡꿀떡 마구 생기던 그때가 그립디다야. 많이 못 배웠어도 내 할 말은 다 하고 삽디다. 잘 묵고 잘 살았어도 때가 되면 다 죽읍디다. 그러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말고지. 어절시고 저절시고. 플라톤은 남자아이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다 그랬고, 또 누군가는 어른은 결코 소년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도 한때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어쨌거나 천방지축 질풍노도 시절을 지나온 그들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때가 그립다 했다. 그러한 특성은 촌놈들에게 더 유별나고 애틋했다. 왜 그렇게도 그때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촌놈들은 잘나나 못나나 고향 전라도 향후회부터 초중고 동창회와 동문회까지 줄기차게도 찾아다녔다. 귀소 본능 때문이었을까? 그 단순함만으로 오늘 재경 모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리라. 그 시절은 다 아픔이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세월이라면서도 그랬다. 아픔이 클수록 후회가 많을수록 그때를 더 집착했기 때문이다. 너나 없이 늘 춥고 배고팠기에 누가 더 아프고 부족했는지 알 필요는 없었다. 그들 모두가 아이 때도 소년일 때도 그랬으니까. 입을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마을을 떠난 친구도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도시로 간 친구들은 당연히 더 많았다. 잘하고 못하는 공부와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고향 목살군을 떠나서 공돌이와 공순이가 되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걸쭉한 사투리가 식당 안을 홀라당 뒤집어 놓았다. 모병식을 응원하겠다고 준비한 소리였는데 모두 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모양이다. 남도창은 물론이고 판소리와 육자배기까지 그 가락과 분위기에 촌놈들 몸은 저절로 반응하고 흔들렸다. 너나 없이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로 흥을 돋울 수 있었으니 다들 타고난 소질이었으리라. 그 흥겨움에 술잔은 더 빨리 돌고 돌았다. 귀에 익숙한 고향 사투리지만 서울살이의 도움은커녕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마음껏 쓰지 못해서 하나씩 잃어버린 말이었다. 자이든 타이든 잃어버린 것은 소리와 말뿐 아니었다. 촌놈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늘 새가슴으로 살았던 세월도 있었다. 소리와 흥에 취해 있던 친구들 가슴속으로 기필코 공달수가 스며들었던 모양이다. 판소리를 특별하게 좋아했던 것도 있었지만 달수의 죽음을 친구들 누구도 지켜보지 못한 때문이다. 차라리 코로나19라는 핑계로 그 허망함을 털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달수는 10년을 넘게 회장을 하고 있었다. 50대 초반이던 어느 날부터 본인 목돈으로 운영회비를 만들어 놓고 재경 모임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총동문회의 크고 작은 행사부터 번개는 물론이고 정규 모임 식대와 유흥비까지 손빠르게 늘 지불했다. 본시 잘 쓰는 놈 앞에서 불만은 많지 않았다. 물론 뒷담화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같은 촌놈들이 상경에서 다른 놈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고 중동붐이 조금씩 주춤하던 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튼튼한 터전을 마련했었고 퇴직 후에도 대기업 우산 아래서 만사 오케이였다. 하지만 달수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가화 만사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간
그들을 대표하는 쑥맥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여튼 간에 회장이 되고 싶다는 모병식을 우선 소개해야겠다. 겨우겨우 중학교를 졸업했고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배고프고 힘들다던 고향 심두면을 떠났다. 공부가 싫은 이유도 있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느자구가 있고 없거나 싸가지가 있고 없음이 촌놈들에게는 됨됨이의 표본이었다. 설사 공부를 잘했어도 싸가지가 없으면 방정한 놈은 아니었다. 촌놈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싸가지가 있다와 없다로 해서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앞날이 점쳐졌던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도 아직 서울 구경을 해본 녀석이 몇 되지도 않았을 촌놈들한테 말이다. 서울의 동대문, 서대문, 북문 그 중심에 보신각이 있다는 것을 아는 녀석은 공부를 좀 했을 터였고 한양도성을 오상에 기초하여 인의예지신으로 사람이 갖춰야 할 5가지 기본 덕목이라는 뜻을 아는 녀석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신각종이 사대문 중심에서 울리는 것은 인의예지를 갖추어야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유교적인 철학까지 그야말로 꿈속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녀석들인데 이 4가지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 없는 놈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토록 뜻깊은 역사를 더군다나 촌놈들이 어찌 꿈이라도 꿔볼 생각을 했겠는가 말이다. 어른들 눈에 병식은 일찍부터 불량소년이었다. 얼마나 싸가지 없고 불량했는지는 아는 놈도 있고 모르는 놈도 있었다. 고향을 떠난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었고 보이지 않으니 까맣게 잊고 살았다. 40대 초반에 느닷없이 그들 모임에 나타난 병식은 신수가 훤해 보였다. 건설업을 시작해서 그야말로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일이 잘 풀렸단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집을 사 빌라를 어렵게 완공했는데 거짓말처럼 어렵지 않게 완판 분양이 되더란다. 그 발판으로 해가 더할수록 규모가 커졌고 그 시절에 벌써 빌라왕으로 통했을 만큼 급성장했다. 빌라왕들 수법이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냐고 묻자 그때는 집값이 폭등이와 폭락이처럼 오락가락하지 않았고 또 양심이 있었으며 지금처럼 흥청망청할 수 없었단다. 일테면 근본이 다르다는 뜻인데 공감하는 친구는 많지 않은 듯했다. 믿지고 장사하는 놈 없다는 반응. 어쨌거나 거기까지 오는데 그 망고 풍상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단다. 왜 아니었겠는가. 촌놈이 꿈찾아 야반 도주를 했었는데 말이다. 그 싸가지 때문에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다. 청계천과 창신동에서 재봉과 재단을 영혼이 빠지도록 배우다 몸과 마음이 거부에 뛰쳐나왔다. 동대문 근처를 돌면서 야바이꾼들 바람잡이와 오사리 잡놈 짓거리는 육신이 성할 날이 없어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았다. 하여간 날사꾼이나 달사꾼이나 거기서 거기였다. 하늘은 점점 먹구름으로 가득해졌다. 그래도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비록 싸가지 없는 놈이었을지라도 가난이 죄였다는데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싶지 않더란다. 22살 설날 사대문 안을 벗어나고자 무작정 버스를 탔다. 동쪽으로 가던 버스는 천호대교를 넘고 하남을 지나고 광주를 지나서 호미진 종점에 도착했다. 죽이라도 먹을 요량으로 떠나온 고향 죽수리와 다를 바 없는 동네였다. 많은 것이 부족했기에 그동안 잔머리만 늘었고 그 장꾀에 스스로가 깨지고 넘어지는 악순환이었다. 이제 온몸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들어선 곳이 벽돌공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일만 했단다. 젊음 때문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할 작정이었다. 역시 비워야 채울 수 있고 포기해야 또 얻을 수 있더라고.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편해졌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야말로 바닥부터 시작한 건설업이었다. 친구 따라 물 건너가다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중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굴지의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친구 공달수 도움은 디딤돌이 되었다. 특히 판단과 안목, 추진력과 배포를 잊을 수 없단다. 물론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살았다 자부하고 있는 병식이다. 아이들도 스스로가 잘 해냈겠지만 두 아들은 의사와 변호사가 되었고 딸은 미국 명문대 교수가 되었으니 징그럽게도 공부가 싫었다던 병식의 재주를 인정할 수밖에. 그리고 시작은 어려웠으나 병식의 마무리는 남달랐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해서 한참 더 벌어도 괜찮은 때였는데 룡대 건설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또 무모하다는데도 사회복지법인 룡대복지재단을 설립해 서울특별시에 기부 체납을 했다. 충분히 받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살면서도 두 아들이 부모 재산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꼴을 더 용서할 수 없었단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었다. 죽었으면 죽었지 부모 탓을 할 수 없었던 병식은 그렇게 현직에서 물러났다. 오늘 그들이 모인 룡대 식당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자면서 모 병식 부부가 힘쓰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친구들 눈에도 부부 모습이 쑥맥처럼 보인다는데 더 두고 볼 일이다. 인자부터는 탈탈 다 털어버리고 놀아보자고. 좋지. 우리 인생 하늘 땅도 아니고 희극 비극도 아니었다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돈과 명예였고 세월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정직과 감사였다네. 이리저리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요래저래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며 이만큼 저만큼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닐 것이네.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유한하거나 무한하지 않았고 저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우리들 젊음도 그저 통속적인 세월의 한 장면이었다네. 안 그러든가? 오르말이여. 근데 너무 유식한 말 쓰는디? 알고는 있는가? 시방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와버렸는지. 그래, 쭉 더 가보더라고. 인자는 짜글짜글해진 눈가 주름살도 더 친숙해졌겠지.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도 다 보았을 테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삶을 느꼈을 것이며 내 앞날과 소망보다는 새끼들 장래와 희망을 더 걱정했을 것이네. 뿐이겠는가?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되어가는 때라는 거. 밖에 있었던 신랑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었던 각시는 밖으로 나가고 나이를 보태기보다 한 살이라도 더 빼고 싶었던 거. 여지껏 마누라 이겨먹고 억지로 살았지만 시방부터는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뜨거운 여름에도 가슴에 한기가 느껴지고 들판에서 불어온 실바람에도 철딱선이 없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속은 텅 비어 가는 나이만큼을 살았다 그 말이네. 시방 우리들이. 어찌하였고 서러워서. 세상은 그러더란께. 아이고 또 뭐시. 세상에는 온통 엄마만 있고 아버지는 없더란께. 자식 새끼들은 다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다며 우리 엄마 우리 어메 하더라고. 그 잘난 아버지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집안 울타리와 기둥이었고 새벽같이 나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로 사느라 윗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들한테 떠밀리면서 자나 깨나 마누라와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그 몸을 바치지 않았을까요? 식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마냥 흐뭇하고 마누라 곱게 치장시키는 재미에 내 몸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그래도 월급날 봉투라도 척 내밀며 마누라 앞에 개폼이라도 잡으며 위세를 떨었지만 그마저도 통장으로 싸그리 입금되고 죽자 살자 일만 했지 돈은 구경도 못 해보고 마누라한테 받은 용돈이 부족해서 애교 떨며 사정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그뿐이겠어? 세탁기에 벨벨벨 꼬인 빨래 꺼내 탈탈탈 털어서 놀고 청소기 돌리는 일도 분리수거 하는 날 맞춰 쓰레기 버리는 것도 강아지 밥 주고 목욕시키는 것까지 다 당신의 몫이었지요. 시방 안 그런 놈도 있단가? 이 세상 아버지들 참 불쌍하더런께. 아이고 또 어째서 결혼하고 본인을 위해선 돈과 시간도 사랑과 명예도 취미와 건강에도 투자한 적이 없었을 것이요. 마누라처럼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철따라 옷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죽어라 일터만 댕겼을 것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년 퇴직하고 집만 지키는 똥강아지가 되었을 것이고 마누라는 당신을 삼식이네 어쩌네 잔소리하고 새끼들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라 그러지만 나가면 그 알량한 돈 쓸까봐 그저 집이나 동네에서 맴도는 당신이겠지요. 여행도 노는 것도 젊어서 해봤어야지 빌어먹을 집 나와 봐야 갈 곳도 없어서 공원만 어슬렁거리더란께는. 그러느니 차라리 마누라 눈칫밥 먹고 집에 들어 앉아 있는 게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타 그러더란께요. 참말로 지랄하고 자빠진 꼴이지. 아무리 이 세상 흐름이라지만 마음이 참 아픕디다야. 아, 쓰벌 눈물 남게 인자 고만하더라고이. 역사와 전통이 찬란한 령대중학교 졸업생들답게 역시 소리는 신명이 났다. 재경모임 회장을 하겠다는 고복만을 응원한다고 남봉파리가 걸쭉하고 구성지게 뽑았다. 고수를 자청한 이칠복의 장단과 추임새 또한 산들어졌다. 숟가락이 북채를 대신하고 탁자와 양재기가 북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국악 한마당을 펼쳐놓은 듯 흥과 장단에 익숙한 촌놈들이라 잘들 놀았다. 용머리를 꿈꾸다 꿈을 이루지 못한 공달수를 더 생각나게 했다. 그러게 죽은 놈만 불쌍한 것인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왜 죽었느냐 물을 수도 없고. 신명이 났다가 구슬프기도 한 가락과 이야기가 그들을 더 낭창거리고 울렁거리게 했다. 깽깽이가 빨갱이를 탓할 것 없이 잘나도 촌놈들 열에 8이나 9은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었다. 촌놈들은 이유와 원인을 터득하기 전에 관습처럼 고향을 떠났다. 먹고 살기 위해서건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었다. 때문에 그들은 가락이나 소리에 스스로가 찰랑대고 낭창거려야 타향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으리라. 말 그대로 촌놈인데 촌놈 같지 않았던 고복만은 반듯했다. 한마디로 품행이 방정하고 느자구와 싸가지도 있었다. 물론 일찍부터 싹수가 놀았던 놈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환경도 공부도 비슷한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 그 시절 촌놈들에게 가장 무난한 진로는
룡대 고등학교를 거쳐 도청 소재지 국립대학이나 사관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복만은 일찍이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혼조회를 통과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6.25 때 할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간 이유였다는데 그 이상은 부모에게 물을 수가 없었단다. 끌려갔는지 자진해 올라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훅폭풍은 두고두고 감당할 수 없는 불씨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더 아쉬웠지만 다행히 장학금으로 잔라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했다. 개천의 용을 기대했고 신분 상승을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했다. 촌놈들 처지는 또한 비슷해서 본인이 갈 길은 스스로가 정해 개척해야 했었다. 해서 시행착오도 그만큼 많았으리라. 또 한편으로 시절이 그랬던 것처럼 대학 캠퍼스는 민주화가 만발해서 다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나창대처럼 애당초에 투사가 되었더라면 하는 유혹을 결국은 넘지 못하고 말속으로 그 대열에 참여했던 복만은 어쨌거나 혹독했던 처벌 과정을 온몸으로 이겨내야 했다. 결국 대학 졸업은 할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운 좋게도 그 불굴의 정신까지는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했던 사이에 부모님도 돌아가셨다. 투사도 아니었고 더는 투사가 될 수도 없었다. 때문에 복만은 못나고도 못나서 친구들보다 더 늦게 고향 전라도를 떠났다. 역시 고복만도 싸가지 덕분에 맨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살기 위해 몸으로 때우고 오롯이 혼자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었다. 독서실에서 자고 먹고 일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믿을 것은 오로지 실력이고 노력뿐이었다. 그러기 위해 지독하게 준비했고 기대 이상으로 성적도 잘 나왔다. 욕심이 과했던지 무엇보다 검사가 빨리 되고 싶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 거푸 실패하면서 그 시절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또 발견한 것이다. 이번엔 연좌제가 아니라 공안사범의 시위 전력이 그 문을 열 수 없게 했다. 난장판인지 장난판인지도 알 수 없고 실력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세상, 복만은 또 앞이 캄캄했다.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법, 살아야 했다. 해서 방위병으로 병역 의무를 다했고 그때 그 문은 열어주지 않았지만 세상이 변했으니 다른 문이라도 두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검찰직 7급 시험을 통과해서 내내 검찰청에 있다 퇴직을 했었다. 할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는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고복만은 늘 그랬다. 인간사 별거 아니라고. 뿐만 아니라 퇴직사로 이런 말도 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게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냥 세상 이치리라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할 것이고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복만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여태껏 결혼도 하지 못했고 식구나 가족도 없었다. 그랬는데 사는 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아쉽고 너무나 아프게도 퇴직할 때가 되어 비로소 보이더란다. 그래저래 고복만 역시 쑥맥인 셈이었다. 나도 한마디 해불어야 쓰겄다. 얼쑤. 절쑤 그러더라고. 시방분께는 저놈들 꼬락서니가 콩하고 보리도 분간 못하는 쑥맥 같아서 하는 말이란께 빌어먹을 여그저그서 저놈들이 분간을 못하고 살았던 세상이
어찌 콩어가 보리뿐이겠냐고? 아, 그야 많었겠지. 두 말하면 전소리여. 세상 만사 상식과 비정상을 옳고 그름을 칭찬과 쌍욕을 긴 것과 짧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게 더 문제요. 그래서 저 해를 달이라 하고 저 다리를 해라고 하면 낮과 밤이 바뀌는 불상사가 펼쳐지게 될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 또 이성이 침묵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거짓이 참이 되며 변명이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개만 또 못한 또라이 새끼들 쑥맥 시대가 된다. 그 말 아니겠는가? 그럴 것이요. 그래서 말이란께 쑥맥 시대의 난맥상은 그 어떤 혼란보다 폐해가 큰 것이요. 상식은 몰락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도술이 최고가 되더란께는 그놈의 도술을 부리며 세상 사람을 홀리는 도사들이 쑥맥 시대의 주류가 되겠지. 저것들은 사람들 정신을 마비시키고 주머니를 털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은 정신이 빠진 쑥맥들을 꼬드겨 감언 이솔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지들 뱃속만 채우게 되겠지. 벌써 정신이 나간 쑥맥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절고하며 땡큐 하고 개거품을 물고 가짜뉴스를 쏟아내겠지. 이념이 사람을 잡아먹고 관념이 현실을 가리고 엎어버려 쑥맥의 난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나라꼴은 또 어쩌겠냐고. 그런디 어째였을까? 어절씨구 여기 이 코딱지만한 회장 뽑음서도 바야흐로 쑥맥의 난에 이르고 있으며 쑥과 맥을 분별해야 할 언론과 권력기관은 쑥맥 시대에 기름을 부어 불지르고 개 거시기 같은 권력은 그 위에서 눈치껏 난세를 즐기고 있는데 콩과 보리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쑥맥의 세상을 쥐죽은 듯 말없이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폭폭한 일 아니겠는가? 절로 터진 입인께 말해보더라고. 옳거니 다 지당하신 말씀이란께. 쑥맥들아, 인자부터는 씨잘데기 없는 짓거리 그만하더라고. 괜찮은지 편찮은지도 더는 따지지 말란께. 너와 나 말고 우리가 좋고 좌도 우도 말고 다 함께 가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이여. 그런께 우리 쑥맥들은 여기까지여. 화무 11홍일 것인디 우리도 빨리 자식들 결혼시켜서 선주들 붙잡고 범나들이나 가더라고. 그런께야 시방부터 우리들 회장과 총무는 가스나들이 접수할란다. 특히 병식이 복만이는 잘 알아들었겠지? 아따 잘한다. 그것이 최고여. 쿵타당 쿵. 내내 신바람을 낸 고수의 북채가 휘 공중을 돌아 내려왔다. 그리고 북소리 끝은 야무지고 간결했다. 또 한바탕 뒤집어지고 말았다. 식탁 중앙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박봉자가 느닷없이 일어나 내지른 소리였다. 평소 가문의 영광처럼 아끼던 18번 진도아리랑을 기막히게 뽑아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쑥맥 같은 남자들에게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못할 이유도 없었으리라. 몸에 익숙한 가락과 정감이 넘치는 가사가 더 구성지고 어깨춤도 절로절로 추게 했다. 장단이 착착 들어맞고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를 멋들어지게 풀어냈다. 또한 이 대명천지에 쑥맥의 난까지 끄집어내 떠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베이비 부모들이 이 현실에서 인구 절벽과 인구 쇼크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이런저런 간절함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으니 미치고 환장할 판이었으리라. 더도 덜도 말고 그들의 회장으로는 딱이었다. 먼저 그 가시나들처럼
무능하거나 사기는 더 치지 않겠다기에 일사천리 만장일치로 회장 박봉자, 총무 마수님을 추대했다. 동문회장이 된 봉자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할머니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들 대부분은 조부모가 되고도 넘칠 나이들이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식들 대개가 결혼을 마다거나 미루고 있어서 속을 태우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올해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랐다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발표가 무색할 만큼 결혼과 출산은 바닥 수준이다. 빈부의 문제와 세대의 갈등도 크게 한몫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지옥처럼 생각하는 요즘 세태가 두 몫을 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수없이 많으리라. 어찌됐든 좋아진 환경에서 잘 먹고 입고 잘 살았던 자식들인데도 그 모양들이어서 촌놈들은 할 말이 더 없다. 그런데 봉자는 딸 하나 딱 있었고 때맞춰 딱 결혼도 하고 손녀 하나를 딱 두었으니 만사 형통일터. 해서 세상 바라보는 눈이 남다르리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매일반이었다. 하기는 열심히 벌어서 잘나가는 남편 만들어 보고자 뒷바라지 바빴을 것이다. 어쩌다가 구의원을 했던 인연으로 정치바람에 휩쓸려 시의원 1번, 국회의원 2번을 내리 실패했으니 그 바람은 약속도 아니고 야속하기만 했고 그 속이야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러게 세상살이가 다 탄탄대로고 말랑말랑했으면 누군들 불만이고 불평이겠는가. 피눈물을 쏟아내야 했던 민주화의 여정부터 눈물바다를 수없이 구경해야 했던 이산가족 찾기며 어쩔 수 없었다던 IMF와 느닷없는 촛불과 태극기가 물결치더니 어처구니가 없는 코로나19까지 밑거름도 써보고 웃거름도 쓰면서 견딘 세월이었다. 미쓰고도 아니고 쓰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매어치나 제꼈으나 다 죽겠다 설레발이고 공공요금 때문에도 신세가 폭폭해져 버린 세상이라고 다 아우성인데 봉자라고 그냥저냥 진드근할 수는 없었으리라. 세상 뭐 있어? 그만저만 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으면 그만인 것 아니겠는가? 총무가 된 수님도 무던히도 어렵게 검사가 된 아들을 믿고 가장 늦게 상경한 아줌마다. 조금 더 친하게 지낸 놈들은 돌싱이라 놀렸다. 하지만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청산과부가 맞는 표현이다. 본인 스스로도 그랬다. 남편 복이 없으면 돈복이라도 있어야 했다고. 지지리도 복이 없었는지 남들은 인복도 일복도 만복도 행복도 흔하고 많은데 어찌된 사주팔자가 박복뿐이냐고. 그랬지만 아들복이라도 챙겨야 해서 죽자사자 매달렸다. 호랭이도 과부의 아들이라면 물고 가다가도 놓고 간다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무던하게 성장했단다. 또 고맙게도 아버지 빈자리를 원통하고 절통하게 탓하지도 않았다. 했지만 수님의 주변에는 과부집 수탉 같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인간들이 많았다. 말 많은 세상 그러거나 말거나 했단다. 때문에 전통시장 구석에서 억척으로 국수집을 했고 그곳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해서 고단하고 한탄할 틈도 없었단다. 누군들 그만큼의 아픔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싶다가도 솔직히 팔자 타령도 징그럽게 많이 했었다. 끝까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하지 않던가. 그러면서 이럭저럭 애타게 살았더니 오늘이 왔단다. 솔직히 서울 사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거두절미 아들 덕분이란다. 또 있다. 하나뿐인 아들이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결혼도 하지 않겠단다.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면서 애당초 포기했다는데 똑똑함인지 반편이 짓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이제는 생병이 날 지경이라고. 뿐만 아니라 진즉에 알아서 하나뿐인 새끼들을 묶어주고 봉자와 수님이 서로 안 싸던 됐으면 오사바사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 언젠가 처음 만나서 펄펄 뛰며 한탄했었다. 그러게 세상살이가 술 마시듯 그렇게 술술 잘 넘어가고 술술 잘 풀리면 어쨌다고 싸움질이겠는가. 당신과 우리가 그렇고 동과 서 남과 북 모두가 말이다. 폐일언하고 한가락 뽑아보겠단다. 마수님은 교가를 대신해 각설이 타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각설이는 미개한 민중들에게 세상 이치를 알려준다는 뜻인데 쑥맥의 세상을 사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구곡간장이 녹아내릴 판이다. 이쪽 저쪽에 앉아있던 놈들이 옷을 뒤집어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바지춤을 움켜잡고 하나 둘씩 각설이가 되어 나섰다. 한바탕도 좋고 두마당은 더 좋고 세바닥은 뒤집어지게 또 좋았다. 어디서 주워 담은 이야기들인지 모르지만 다 바른 말이고 옳은 소리였다. 자기들 처지와 현실을 판소리로 내지르고 창으로 쏟아낼 수 있는 촌놈들은 역사와 전통이 찬란한 룡대 중학교 졸업생들이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쑥맥이라는 말은 원래 숭맥을 말하는데 정서적 입말투로 쑥맥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하긴 촌놈이 별거겠습니까? 촌놈이 서울 가서 어리버리하면 쑥맥이고 서울놈이 촌에 와서 어리버리 쑥맥이면 서울 촌놈이 되는 거지요. 그래도 그 촌놈들이 잘 살아왔기에 이 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된 거 아니겠나. 저도 한마디 보태봅니다. 얼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